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의 정말 오래되고 또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죠. 바로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사실 이 있음과 없음의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을 서양 철학의 거장 헤겔, 그리고 또 동양 지혜의 상징인 노자의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 사상가들의 통찰이 과연 우리의 생각,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게 하는지 그걸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헤겔의 변증법, 그 안에 담긴 있음과 없음,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 이야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노자가 말하는 유무상생,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는다는 그 지혜까지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목표는요, 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철학들이 사실은 바로 당신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좀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철학 용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그냥 저희 대화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해결 철학의 여정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순수한 있음, 라이네스 사인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순수한 있음. 그러니까 모든 구체적인 특징들, 예를 들면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 크기 같은 거, 그런 걸 싹 다 빼고 그냥 존재한다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아무런 특징도 없고 어떤 규정도 없다면 그게 과연 뭐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아무것도 안 그려진 그냥 새하얀 캔버스 같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결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네. 아무런 내용이나 규정이 없는 그 순수한 있음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없음, 라이네스 닉스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구별이 안 된다고요? 네. 말씀하신 그 텅 빈 캔버스,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동시에 아무 내용도 없다는 점에서는 그냥 없음하고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잠깐만요. 와, 그건 정말 약간 머리가 띵해지는 생각인데요. 있음을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없음과 같아진다니요. 그럼 해결은 그냥 거기서 끝인가요? 있음과 없음은 같다 이렇게 말하고 끝낸 건가요? 뭔가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요. 거기가 바로 해계 변증법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있음과 순수한 없음이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전제로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로 이행한다고 봤어요. 이행한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움직임 속에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또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 werden, 우리말로 하면 되어감인 거죠. 생성, 되어감. 그러니까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지만 그 둘의 뭔가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뭔가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그런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새벽 비유는 얼핏 들었는데 조금 더 와닿는 예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씨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씨앗이요? 네, 씨앗은 그 자체로 완전한 식물, 즉 있음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덩어리, 즉 없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씨앗 안에는 식물이 될 잠재력, 다시 말해 있음으로 나아가려는 없음의 상태가 아주 역동적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생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하. 있음과 없음이 만나서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해겔은 이게 바로 세계의 근본적인 운동 방식이라고 본 겁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보다는 이 끊임없는 변화 과정 자체에 주목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은 단순히 그냥 반대말 이게 아니라 마치 춤을 추듯이 서로를 막 밀고 당기면서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파트너 같은 거군요. 와, 굉장히 역동적인 세계관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해겔에게 세계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을 인간 의식의 성장 문제에 적용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입니다. 네, 이 비유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두 의식이 만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결국 한쪽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굴복해서 노예가 되고 다른 쪽은 주인이 된다는 그 이야기요. 그렇죠. 얼핏 보면 여기서 그냥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주인은 모든 걸 얻었고 노예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분명 그렇죠. 하지만 해겔은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반전요? 주인은 노예가 생산한 것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점점 노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노예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죠. 강제로라도요. 그렇습니다. 노예는 바로 그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 사물을 변화시켜요. 땀 흘려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현실 세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노예는 단순히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전개인데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인이 계속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주인은 점점 더 노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노예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그 세계에 갇히게 되는 셈이죠. 반면에 노예는요, 그 노동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면서 결국 주인보다 더 깊고 현실적인 자기인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적인 주인은 오히려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힘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나 힘 같은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통찰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역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회사 비유 잠깐 나왔는데 다른 건 없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병간호를 받는 분, 주인 역할, 하고 그분을 돌보는 간병인, 노예 역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네. 처음에는 간병인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인은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또 실제적인 돌봄 기술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관계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간병인의 존재와 능력에 깊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해겔은 바로 이런 관계의 역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라는 건 타인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현실과 부딪히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갈 때 얻어진다고 본 겁니다. 와, 없음처럼 보이는 그런 종속적인 상태가 오히려 있음,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인식이나 능력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이 해겔 철학의 매력이죠. 이런 대립과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발전을 찾아내는 것. 자, 그럼 이제 해겔의 그 치열한 변증법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동양의 지혜로 눈을 돌려볼까요? 있음과 없음의 관계를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사상가, 바로 노자입니다. 네, 노자의 도덕경, 유와 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겔과는 또 다른 아주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핵심은 역시 유무상생, 즉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는다는 생각입니다. 아, 도덕경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서 바퀴를 만들지만 정작 수레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바퀴통 속의 텅 빈 공간, 무이다. 이런 거예요. 네, 또 있죠.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빈 공간, 무이다. 맞아요. 노자는 바로 그 있음, 유, 그러니까 바퀴살이나 그릇의 형태 같은 구체적인 존재하고요. 없음, 즉 바퀴통이나 그릇 내부의 그 빈 공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 빈 공간, 없음이 없으면 수레나 그릇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 즉, 없음이 있음의 쓸모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컵만 봐도 그러네요. 컵의 재질이나 모양, 즉 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컵을 쓰는 진짜 이유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안에 빈 공간, 없음 때문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없음이 없으면 컵은 그냥 덩어리일 뿐이죠. 그렇죠.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는다고까지 말합니다. 도덕경 40장에 보면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천하 만물 생우 유유, 유생 우무는 구절도 있거든요.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네, 이건 없음 무가 단순히 그냥 뭔가 부재하거나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있음이 태어나는 근원적인 바탕이자 가능성 그 자체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와, 이건 해겔하고는 또 다른 관점이네요. 해겔은 있음과 없음의 충돌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 이렇게 봤다면 노자는 없음 무가 오히려 있음 유를 낳는 근원이고 둘은 서로 조화롭게 기대어 존재한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채우고 소유하고 드러내려는 그런 있음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오히려 없음, 즉 비움, 겸허함, 드러나지 않음의 가치를 강조하죠. 그것이야말로 만물이 생겨나고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 즉 도에 더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뭐랄까 없음을 끌어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겔이 대립을 통한 역동적인 발전을 이야기했다면 노자는 조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쓸모와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정말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해겔과 노자의 깊은 생각들을요, 이제 우리 삶과 한번 연결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해겔은 있음과 없음의 대립과 모순이 결국 새로운 생성을 낳는다. 이런 변증법적 통찰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주인과 노예 이야기를 통해서 힘의 열세나 어떤 종속, 즉 없음처럼 보이는 상태 속에서도 노동과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인식, 즉 있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드러냈죠. 반면에 노자는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고 의존하는 상생의 관계임을 강조했고요. 특히 없음, 무의 가치, 그러니까 비어있음이 오히려 사물의 쓸모를 만들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사유를 이렇게 관통하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본다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갈등, 실패, 결핍, 비어있음, 심지어 고통스러운 노동 같은 그런 없음의 영역 속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 성장, 그리고 삶의 깊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걸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실패를 겪고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낄 때 그건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해결적으로 보면 새로운 무언가가 생성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전환점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가 태어날 기회랄까요?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그 엄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얻게 되는 새로운 경험과 관점, 즉 있음이 있는 거죠. 또 노자의 지혜를 빌리자면요. 때로는 뭔가를 억지로 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과감히 비워내는 없음,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비워내는 용기요? 네, 그게 관계든 일이든 아니면 소유물이든 그 빈 공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나 더 중요한 가치, 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없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해겔의 주인노의 이야기도 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약자의 위치, 그러니까 노예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물론 좌절스럽겠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고 내면의 진짜 힘, 그 자기의식을 기르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딱 치부해버리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역동성, 잠재력, 그리고 반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겔과 노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해겔과 노자와 함께 있음과 없음이라는 철학의 근본 문제를 한번 탐구해봤는데요. 이 두 개념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서로 얽혀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철학적 사유가 단순히 그냥 고상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해가 뜨고 지는 것, 일하고 관계 맺는 것, 무언가를 얻고 또 잃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게 헤겔이 말한 생성이구나. 혹은 이것이 노자가 말한 없음의 쓸모로구나 하고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가졌다고 느꼈을 때 있음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거나 비워냈을 때 없음, 혹은 무언가가 결핍되었을 때 없음,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당신의 그 없음 속에서 과연 어떤 있음이 태어났었나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당신의 경험 속 있음과 없음의 춤을 한번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성찰의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